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공동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쭉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금융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자제 이야기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단열재와 습기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쨌든 자재 선정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습기와 단열재 불편한 만남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단열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열 소재는 공기입니다. 공기예요. 이 스티로폴이 이 자체가 단열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기. 그러니까 공기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열 소재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로얄층 있죠. 로얄층 7층 뭐 가운데 집이 옆집이 다 공기인 거죠. 옆집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최고의 단열재는 공간, 옆집, 위층. 그래서 다락이 있음으로써 그 밑에 층이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죠. 왜냐면 위에 이제 공간이니까 공간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기층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는 제일 좋은 건 공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열재죠. 스티로폴이 이게 알갱이 같은 거예요. 알갱이 같은 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알갱이 사이에 공극이 있어요. 거기에 공기가 갇혀 있는 겁니다. 공기가 갇혀 있으면 그 자체가 단열재인 거예요. 왜? 최고의 단열재는 공기라니까. 공기. 이 모든 이제 뭐 글라스 우울 판넬 그러니까 이 뭐죠? 목줄택의 글라스 우울 앞면 그 앞면이 아니고요. 미네랄 울이죠. 미네랄 울 유리섬유도 유리에서 섬유를 막 뽑아가지고 실처럼 뽑아가지고 솜처럼 만드는 거야. 솜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기를 가둬두는 거잖아요. 공기를 가둬두겠다는 거죠.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페어라 그러죠. 2장으로 공기를 막아놓는 거라 그 다음에 3겹 유리창 3개로 공기층이 2번 있는 거라 그 자체가 단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열반사 단열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단열재 안에 공기를 가둬두겠다는 게 그 목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열 소재로 가는 거죠. 단열 소재. 이 모든 자재의 기본은 공기인 거예요. 공기.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많이 열 전도되는 소재, 열이 전도되는 거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라제타, 서양은 라제타라고 그러죠. 라제타로 물을 공급하는 거죠. 물 자체가 왜 저쪽에서 끓인 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끓인 물을 여기까지 보내는데 온도 차이가 없어. 그만큼 열 전도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난방 이렇게 하죠. 열 전도율이 좋은 거죠. 여기 온도랑 끝에 온도랑 똑같다는 거야. 열 전도율이 좋다. 이거는 열 전달을 잘한다. 공기는 열을 막는다. 물은 열을 전달한다. 최고의 전달제는 물이다. 근데 이해하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공기와 물을 이해했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해결이 쉽습니다. 들어갈게요. 공기층에 단열재에 공기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간다고요. 물, 습기든 결로든 시간에 의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단열재 비 맞으면 글라스롤 같은 경우는 비 맞으면 버립니다.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말려요. 말리면 어느 정도 시간에 의해서 말리면 어차피 스티로폴이라는 게 증기로 찌는 거 같은 그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야적장이 있어요. 야적장에 이제 말려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는 거다. 습기를 빼는 거죠. 습기를 빼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고 완성했는데 비를 최대한 안 맞고 그 글라스홀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버립니다. 물을 한번 먹은 거는 버려야 돼요. 그 단열재는 이게 물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 공기 생각을 해서 그 단열재 안에 공기층이 물이 들어갔는데 이게 쉽게 빠져? 그럼 공기도 쉽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장시간 습기 때문에 결로 때문에 단열 성능이요 30에서 70%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열재와 습기의 불편한 만남이에요. 얘네들은 만나면 안 돼. 단열재와 습기 만나면 안 돼. 결로도 물인 거잖아요. 이거 만나면 안 돼. 이 만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을 질 때 어렵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현장 소장님들이나 설계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관과하거든요. 말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목구조가 집을 질 때 물에 젖어요. 그거는 말라. 그래서 우리가 수분율이 뭐 19%냐? 딱 찍어서 기기가 있어. 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습도를 재는 거죠. 재가지고 어느 정도 습도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마감을 하면 되는데 단열재는 그게 안 됩니다. 단열재는 교체해야 돼. 예를 들어서 비를 맞았어. 글라스로 현장에 단열까지 넣었는데 비를 일부 맞아서 한쪽 지붕이 젖었어. 그러면 그 단열재는 다 뜯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단열재와 물, 습기는 절대 만나면 안 돼.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나 관리, 장시간에 그걸 어떻게 최대한 맞을 건가 이거 공기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도면 그리는 건 쉬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돌이 그런 거예요. 벽돌이 그래서 제가 자꾸 벽돌을 싸지 말라는 게 이게 단열재와 벽돌은 습기를 먹습니다. 롱블릭이요? 물 엄청 좋아합니다. 물을 그냥 쫙 빨아들여요. 이 안에 이 습기 어떻게 할까? 이 안에 습기. 잘 보세요. 벽돌을 쌀 때는 단열재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 띄워야 됩니다. 이게 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불편한 만남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돼. 이 공간이 있습니다. 골조와 단열재와 벽돌을 싼데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만남을 못하게. 이 자체의 벽돌이 근데 불편한 만남이 있는 거죠. 아예 붙어버리죠. 이 공간. 왜냐면 공간이 최대한 10cm 단열재 10cm 넣고 벽돌 10cm인데 이 공간을 띄면 벽이 더 두꺼워지잖아요. 벽이 더 두꺼워지면 실내 면적이 줄고 그 대지안의 공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해요. 그래서 벽돌 마감이 최대한 붙입니다. 이 공간을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습기와의 전제. 심지어는 여기 구멍도 있어요. 구멍. 이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고 빠집니다. 이게 배수구멍이라고 그러죠. 배수구멍인데 하부에 중간에 있죠. 매지도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게 뭐 슈퍼 온돌이도 마찬가지. 슈퍼 온돌이는 그러니까 열반사 단열재는 안에 공간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이 자체가 이 벽돌이 장시간에 그 장마철에 습기를 엄청 먹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습기를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시간이 해서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떨어진다고요. 왜? 이 안에 공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물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벽돌 건물이 시간이 해서 자꾸 추워지는 거예요.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조도 마찬가지예요. 목조도 이 벽돌 단이 띕니다. 우리 타입의 방습지죠. 이 안에 단열 스키는 빠지고 그 다음에 안에 빗물은 안 들어가는. 왜냐면 이 안에 단열재가 젖으면 안 돼요. 스키를 먹으면 안 됩니다. 내부의 스키를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방습지가 하는 거죠. 고어텍스라고 하죠. 우리 고어텍스라 하는데 어쨌든 이 벽돌인 거죠. 이 벽돌을 어쨌든 벽돌은 물을 먹는다고 보셔야 돼요. 물을 먹는 걸 얼마나 커버할 거냐. 이 중간에 그래서 막 단열재도 넣습니다. 외단을 하겠다고 또 단열재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목줄택에는 제발 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방수제하고 물을 빼고 뭐 난리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마감이 콘크리트 경우랑
목조의 경우에 이 디테일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습기와의 전쟁에서 시간에 의해서 진다고 봅니다. 저는 콘크리트 건축물, 주택 건축물에 부적합하죠. 왜 그러냐면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 이게 파란색은 이 보라색은 파랗다못해 보래지는 겁니다. 파란 게 차가운 거고 뜨거운 거죠. 이게 자체가 엄청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녹색이잖아요. 여기 파랑이죠. 여기 단열재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내부에 결로가 생깁니다. 내부에 결로가 생겨요. 왜? 이게 엄청 차가워지니까. 이게 외부에 있잖아요. 노즐 콘크리트는 열 전달을 잘한다. 그 내부의 습기가 이 단열재가 습기를 먹으면서 점점점 결로가 생기죠. 결로가 생기면서 점점점 단열 성능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곰팡이도 생기는 거죠. 왜? 주택 실내의 생활 습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매일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창문이 아예 열려 있어요. 습기 때문에. 화장실에 습기 때문에. 저는 샤워를 금방 합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샤워를 한 30분 해요. 그러면 습기가 꽉 차죠. 이 습기를 빼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화장실 창문을 열어놔야 돼. 실내 창문을 근데 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로와의 전쟁에서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결로에 의해서 단열재가 제가 얘기했죠. 시간에 의해서 습기를 먹으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점점 더 결로는 점점 심해집니다. 왜? 단열 성능이 떨어지니까 점점 더 결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이 생기면서 이 안에 곰팡이와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건축에는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실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요즘은 샌드위치 판넬. 이게 철판이라고 보세요. 철판 노즐 콘크리트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열 전달을 잘합니다. 지가 차가워지는 거죠. 안에 우레탄 폼 쏘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 쳐서 어떻게 단열 성능을 높이지만 시간에 의해서 결로가 생기는 거죠.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단열재 성능이 떨어지고 주택 실내. 그래서 주택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거죠. 창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외부 온도나 내부 온도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결로가 생길 일이 없는데 결로가 장시간적으로 결로에 의해서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단열 성능. 이 자체 철판의 안쪽에 단열재 붙여놨죠. 이 단열재도 시간에 의해서 이 안에 결로가 생기거든요. 시간에 의해서 점점점 단열재 안에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찼는데 습기가 빠질 방법이 없죠. 빠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시간에 의해서 점점점 여보 올해가 작년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춥지? 단열재가 좋다 그러는데 두꺼운 걸로 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점점점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시간에 의해서 단열 성능이 70%까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피해야죠. 노출 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지 말자. 그 다음에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공을 잘해야 되거든. 시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안에 습기 이런 거를 전 자신 없어요. 이거 항상 저희가 이거 장마철에 이거 한 5년 된 벽돌 건축물 이거 뜯어보면 여기에 막 난리도 아니에요. 물바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벽돌 이거 롱블리 물 엄청 잘 먹어요. 롱블리 엄청 물 잘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유광 벽돌이 있었거든요. 물 안 먹는 거. 하지만 매지가 더 물을 먹어요. 매지가 이거 다 코킹 쏠까요? 매지도 코킹 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돌 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은 주택에서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단열재와 습기의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